기운을 돋우고 식욕을 증진시켜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버섯. 한국인에겐 흔하디 흔한 식재료 중 하나인데 전골과 찌개에는 단골 손님이요, 삼겹살에는 소울메이트니 널리 쓰이고 큰 사랑받는 식재료 되시겠다. 그런데 수많은 버섯 중 귀족 버섯으로 부자가 된 농부가 있다고? 귀족 버섯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여주로 향한 제작진. 수십 동의 하우스로 이루어진 대규모 농장인 것 같은데 이곳에서 정말 귀족 버섯을 만날 수 있을까? 네, 계세요. 계세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한국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기 귀족버섯이 있나요? 있습니다. 번지수 제대로 찾았다. 과연 어떤 모습이길래 귀족 버섯인 건지. 딱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이 버섯이 귀족 버섯? 저 안에 있는 거는 그냥 일반 고기 느타리 버섯이고요. 귀족 버섯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귀족 버섯을 만나기가 그리 쉬울 리가 없을 텐데 겹겹의 문을 열고 들어선 이곳. 여기 있는 게 귀족 버섯 백화고입니다. 귀족 버섯 백화고? 노루궁뎅이 버섯보다 낯선 이름인데 누구냐 넌? 표고버섯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갈라짐이 많은 하얀색 부분이 많은 부분을 백화고라고 합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표고버섯과 닮았다. 하지만 색이 선명하지 않고 메말라 보여 좋은 버섯 같지 않아 보이는데. 버섯이 이렇게 갈라지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버섯이 갈라지면 모양도 좋고 맛도 좋고 비타민 D도 많아서 굉장히 고가로 거래되는 버섯입니다. 겉보기와 다르게 세계 10대 항암 식품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표고버섯 중 으뜸이라고. 백화고는 봄철에 기온차가 심하고 햇빛이 좋고 바람이 불 때 만 개 중에서 아주 1, 2%만 나오는 그런 귀한 버섯입니다. 귀하니까 귀족버섯, 비싸니까 귀족버섯인 것. 대표님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연매출은 한 30억 정도? 귀족버섯 백화고로 연매출이 30억? 부자농부 정봉조 씨를 만나보자. 정봉조 씨는 백화고로 어떻게 부자농부가 된 걸까? 비밀을 확인하기 위해 정봉조 씨의 일과를 살펴보기로 했는데 수확 작업이 한창인 하우스. 스몰로 크게, 더 크게, 오케이? 10,000원 월급 디스카운트. 안 돼? 안 돼. 스몰. 직원의 작업이 마음에 안 든 건지 야단치는가 싶더니 이내 종종 걸음으로 또 다른 하우스에 들어가 버리는데. 곰팡이 요거 그래도 이게 종균 자리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아예 제거 안 했어요? 예전에? 예. 아예. 그 이따가 그러면은 점심 때는 한 11시 정도에 온도 30도로 한번 문 다 밀폐하고 올리시자고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직원들한테 제가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농부가 처방을 한다? 버섯을 그냥 처방 없이 지시 없이 키우면은 값싼 버섯밖에 안 나오고 그 정확한 처방을 내려서 버섯을 키우면은 고가의 귀족버섯 백화고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일반 표고버섯이 될 수도 있고 고가의 백화고가 될 수도 있어 철저한 생산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백화고는 어떻게 키워질까? 여기가 백화고 집이 있는 곳입니다. 버섯도 집이 있다? 백화고 탄생의 비밀이 공개되는 순간 이게 귀족버섯의 집? 죽은 나무 토막 같기도 하고 나무 찌꺼기를 뭉쳐놓은 덩어리 같기도 한데. 이것이 백화고가 나오는 집인데 배지라고 합니다. 돼지가 뭐예요? 배지는 참나무로 만들어서 버섯 균이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최신 재배 기술을 도입하라. 참나무 원목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버섯 재배 방식과 달리 정봉조 씨는 배지를 이용해 백화고를 생산하고 있다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이 안에 지금 버섯균이 있어가지고 온도 편차를 준다든지 침봉을 하면은 여기에서 버섯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배지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버섯은 봄에 나오는 건데요. 자연적으로는 이 배지로 하게 되면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1년 내내 버섯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원목 재배의 단점을 극복한 새로운 재배 방법이 바로 배지 재배법. 원목 가격이 상승해도 문제없고 공간 활용을 통해 생산량도 극대화할 수 있단다. 거의 센터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작업도 훨씬 간편하다는데 용도를 알 수 없는 이 기계는 어떤 작업에 사용되고 있는 걸까? 저 작업은 지금 배지 안에다가 물을 투입을 해야지 버섯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배지 안에 물을 투입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물을 이렇게 뿌리지 않고 저렇게 해서 물 집어넣는 거예요? 물을 뿌리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투입하는 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그 물을 배지 안에다가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자라지 못하는 버섯을 위해 배지 속 버섯 종균이 사용할 물을 인위적으로 미리 투입하는 건데 배지에 충분한 수분이 채워지고 나면 랩으로 감싼다.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보습지 안에 습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더 좋은 버섯을 만들기 위해서 랩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버섯이 더 튼실하게 자라고 그 버섯 상태가 되게 좋아집니다. 랩핑 후에 버섯이 올라올 수 있는 구멍을 뚫어주면 귀족 버섯 백화고를 만나기 위한 채비가 일단은 끝난다고. 그런 다음 버섯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상품성 있는 버섯을 만들기 위해 속가내기 작업을 해주면 된다. 지금까지는 일반 버섯 재배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백화고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백화고 만들기가 자연 상태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 백화고를 만들기 어려운 환경을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줘야 일반 표고버섯이 아닌 백화고가 탄생하는 걸까? 봄철의 자연 환경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밤낮의 온도 차이가 크고 햇빛이 적당한 온도로 있고요. 20도 전후로. 그 다음에 선선한 바람이 불고 비가 안 오고 이런 조건이 다 충족이 되면은 백화고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해 보였던 하우스가 알고 보니 온도는 물론이고 습도와 채광까지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시설 하우스였던 것. 자연에서는 봄에만 소량 생산되던 귀한 백화고를 연중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거듭했고 이제는 시설 하우스를 이용해 버섯의 생육 상태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버섯 박사가 됐다고 한다. 좋은 백화고는 색깔이 하얗고요. 그 다음에 파여있는 부분이 깊고 그 다음에 모양이 예쁘고 그러면은 좋은 백화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얀 꽃이 핀 모습을 닮았다고 해 백화고인 만큼 하얗게 갈라진 부분이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봄철 자연의 품처럼 세심하게 살피고 관리해야 얻을 수 있는 백화고인 만큼 수확 작업도 조심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지금 따고 있는 버섯이 백화고? 갈라짐이 전혀 없는 모습인데? 대표님 여기 부장님이 백화고 안 따고 그냥 일반 버섯 따시는데요? 에헤이, 우리 PD의 고자질 아닌 고자질에 하던 일을 멈추고 다가온 부자농부. 누가 봐도 일반 표고버섯인데 어떻게 된 일일까? 지금은 백화고 안 따고 송화버섯 딸 때입니다. 송화버섯? 백화고는 비싸기 때문에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먹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렴하게 송화버섯으로 저희가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송이버섯과 백화고의 장점을 합친 송화버섯도 함께 재배해 다양한 버섯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는데 그 생산량이 어마어마하다. 한 동에서 한 달에 1,000kg 정도 생산을 하는데 그 매출액 기준으로는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우스가 무려 28개 동, 연매출 30억 원은 문제없다고. 그렇다면 정봉조 씨가 백화고 농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원래는 금융기관에 이제 15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제가 이제 성격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자기 일을 좀 찾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찾다가 이 버섯 백화고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귀한 만큼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백화고를 연중 생산할 수만 있다면 부가가치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래서 처음부터 재배기술연구에 매달렸다고. 중국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배우려고 많이 갔었고 그러는 중에 이제 종균까지 생산을 하려고 종균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 중국 사람들한테 이제 상해까지 당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손해도 많이 보고 정신적으로도 포기를 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좌절 앞에서도 아내 김경아 씨의 흔들림 없는 믿음과 지원이 있어 포기하지 않았다는데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좀 걱정도 했지만은 어차피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그냥 새로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대 안 하고 같이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늘도 바쁜 걸음으로 하우스를 오가는 정봉조 씨. 백화고만 바라보며 묵묵히 일해온 5년이란 시간 동안 한 동밖에 없었던 하우스는 무려 28동으로 바뀌어 있었다. 대표님 이제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려고요. 새벽부터 시작된 하루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 연매출 30억의 부자 농부는 어떤 집에 살고 있을까 궁금해지는 순간 컨테이너로 들어가는 부자 농부.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라가 봤더니 컨테이너 안은 사무실 같기도 하고 집 같기도 한데 이곳은 어디일까? 대표님 네, 집에 가신다더니 여기가 집이에요? 집은 아닌데 제가 여기서 좀 쉬는 공간입니다. 여기 뭐 하는 공간인 거예요? 여기는 지금 버섯을 사실상 24시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쉬면서 수시로 버섯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버섯 재배 하우스들의 한가운데 위치한 정봉조 씨의 휴식 공간. 24시간 백화고의 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살림살이들이 채워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건 기타? 이 기타는 뭐예요? 힘들 때 아니면은 뭐 기쁠 때 그렇게 이제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실력은 없는데 한번 칠 수는 있습니다. 버섯 박사 정봉조 씨의 기타 실력은 어떨까?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함께 잊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잘 치시네요. 아우, 너무 못 치죠. 부자 농부는 농사만 잘 지으면 되는 걸로. 한편 옆쪽 컨테이너에서는 아내 김경아 씨가 한창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 끓이고 있는 거는 뭐예요? 남편이 일 끝나면요 이렇게 자주 먹는 음식이 있어요.
고된 하루를 보낸 부자농부는 과연 어떤 음식을 즐겨 먹을까? 귀한 백화고가 함께 준비되는 것을 보니 건강한 메뉴일 것 같은데. 이때 정체를 드러낸 것은 라면? 정말? 진짜 라면? 정말이다. 라면이에요. 네, 라면이에요. 쉽게 먹을 수 있고 편하니까 너무 또 좋아하고요. 네, 라면만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버섯도 같이 넣어서 먹으니까요. 시간에 쫓겨 간단하게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라면이지만 백화고를 넣어주는 순간 버섯의 깊은 풍미와 쫄깃한 식감 그리고 영양이 담긴 특별한 라면으로 재탄생된다는데. 백화고 라면을 네네. 가격으로 책정한다면 네.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요, 백화고가 비싸긴 하지만 이제 대중성을 위해서 좀 저렴하게 한 5,000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타당할 것 같은데요. 아내의 정성과 함께 백화고까지 듬뿍 넣은 오직 정봉조 씨만 맛볼 수 있는 백화고 라면이 완성됐다. 라면 왔어요. 출출한데. 맛있겠네. 면발을 끌어당기는 경쾌한 소리가 라면 마니아임을 증명하고 부자농부답지 않은 단출한 식사는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됐다. 그리고는 또 다른 작업에 몰두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부자농부의 하루. 지금 이거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하루 그 각 동별로 생산량이라든지 품질 관리 그런 거를 이제 일기 적듯이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왜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각 동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버섯의 성장과 수확을 기록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버섯의 품질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한참 동안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고민하더니 급기야 집을 나서는 부자농부.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가 갑자기 농장으로 돌아가 불 꺼진 하우스를 환하게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버섯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밤에 다시 와가지고 버섯들이 잘 자라나는지 내일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점검하러 나왔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또 대표가 해야 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하지만은 저도 다시 한번 체크하러 나왔습니다. 백화고를 향한 정성으로 가득했던 하루가 드디어 마무리됐다. 다음날 다시 찾은 백화고 농장. 전날과 달리 말끔한 차림의 정봉조 씨가 아침부터 어디론가 나설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가세요? 버섯 재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공정인 종균 확인하러 지금 갑니다. 여주에 위치한 농장을 벗어나 경기도 안성으로 향하는 부자농부의 차량. 버섯 종균을 확인하기 위해 찾은 이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대표님, 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제가 운영하는 종균 배지 공장이에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원료 생산 기술까지 정복하라. 농부가 공장을 운영한다?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이 공장은 버섯 농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자세히 들여다보니 거대한 기계가 무언가를 섞고 있었는데 여기는 배지 만드는 1단계인데요. 톱밥하고 참나무 톱밥하고 밀겨울하고 8대2로 섞어서 혼합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최신 재배 기술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배지를 생산하는 공장이었던 것. 정봉조 씨는 참나무 톱밥을 이용해 원목과 같은 버섯 종균의 칩을 만들고 그 속에 밀겨로 영양을 더해 버섯 종균이 잘 커나갈 수 있는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배지를 생산하고 있었다. 살균하기 전에 그 배지 원재료를 입봉을 해가지고 살균을 하기 위해서 봉지에 넣는 작업입니다. 버섯은 균에서 자라는 만큼
주변의 다양한 균들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는데, 그래서 배지 속 다른 균들을 모두 없애기 위해 100도씨에서 8시간 정도 쪄주는 살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가 배지 만드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접종 과정입니다. 반도체 생산 현장을 방불케 하는 철저한 위생 점검 후 겨우 들어가 볼 수 있었던 작업 현장. 이곳은 버섯 종균 외에는 다른 균이 살 수 없도록 공기마저 헤파 필터로 말끔히 거르고 있다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배지 만드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요. 버섯균을 배지 안에다가 넣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3개월의 배양 과정을 거치면 배지가 완성된다는데, 이렇게 생산된 배지는 부자농부의 농장뿐 아니라 다른 버섯 농가에도 공급되고 있었다. 배지 공장을 운영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백화고하고 송화버섯을 연중 생산하기 위해서는 배지를 연중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저희가 투자해가지고 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장이 있으면 뭐가 좀 장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사는 거에 비해서 직접 제조하니까 품질도 안정적이고 단가도 낮출 수 있어서 경제적입니다. 최근 완공된 배지 공장을 통해 버섯 재배에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부가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상황. 저희가 한 달에 15만 개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연간 예상 매출액은 저희가 30억 정도를 목표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지 생산을 통해 연 30억 원가량의 추가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다. 종균 확인 작업이 끝나고 이제 농장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디 좀 갈 데가 있어요. 어디 가요? 누구 좀 만나가지고 뭐 좀 전달해 줄 게 있어요. 이렇게 긴 시간 농장을 비우는 일이 잘 없다는데,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길을 가던 중 의정부의 한 마트에 드는 부자 농부. 쇼핑보다는 대화에 열중하는 모습인데, 마트에 버섯 사러 오신 거예요? 버섯 사러 온 게 아니라 그 재배 기술 전수하러 왔습니다.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재배 기술을 공유하라. 여기 사장님이 마트를 운영하시는데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기 위해서 농장도 운영하시는데 그 농장에서 버섯 재배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직접 재배한 신선한 채소를 판매하는 것으로 이미 입소문이 자자한 이곳. 하지만 이종민 씨는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저희 매장이 원래 이제 하우스를 직접 운영해서 직접 아침에 재배하고 포장을 해서 바로바로 나가요. 그래서 버섯까지 같이 하면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기술을 이제 이전받고 싶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배 품목에 버섯을 추가해 고객의 믿음을 지켜나가려는 것인데, 최근 부자 농부에게 버섯 재배 기술을 배워 직접 버섯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일단은 이게 지금 버섯균들이 엄청 왕성하게 지금 올라오는 거고 크기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직 이거 반도 생산 못한 거예요. 반도 생산 못한 거예요. 지금 배지 상태는 잘 관리해서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생산이 되게 하려면 자연 상태의 봄철의 그 환경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낮에는 온도를 주지 않아 가지고 버섯이 많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좀 안 돼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원활한 생산이 어려운 상황. 그다음에 이게 부피가 영양분이 없으면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간만 지나면은 버섯 다 나와요.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원하는 양만큼 충분히 못 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정봉조 씨가 자신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하고 있었는데, 받은 지는 한 2달 정도 됐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원래 전공이 이게 아니다 보니까 엄청 어려워요. 잘 키우는 것도 힘들고 이제 너무 못생기게 많이 자라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좀 더 잘 키워봐야죠. 대표님이 잘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시는 거는 굉장히 잘 알려주세요. 전화하면 또 전화도 잘 받아주시고 알려주신 것도 많이 알려주셔갖고
근데 이제 아직은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아갖고 이제 많이 열심히 해야죠. 노력하고. 몸으로 부딪혀 터득하고 만들어온 버섯 재배 기술을 이곳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정봉조 씨. 재배 기술을 공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농사일이 다들 돈이 안 되고 회피하는 업종인데 이 아이템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개발한 아이템을 그 농민들이 기술을 이전받아 가지고 어떤 일정한 수입이 되고 그런 거를 원하기 때문에 기술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배지와 재배 기술을 공급해 질 좋은 버섯 생산을 덮고 기술 이전 농가는 정봉조 씨의 고객이 되는 상황. 이러한 공유와 소통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가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부자농부란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눠줘서 같이 그 마음적으로 풍요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봉조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최신 재배 기술을 도입하라. 배지 재배법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백화고를 연중 생산한 부자농부는 원료 생산 기술인 버섯 종균이 투입된 배지를 직접 생산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했는데, 재배 기술을 공유해 농업의 희망을 찾고 새로운 고객 확보까지 성공. 귀족버섯 백화고로 연매출 30억을 달성한 정봉조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도전할 용기와 지치지 않는 열정,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여유만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부자농부 정봉조 씨. 그의 도전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전라남도 구리의 한 시골 마을. 이 마을에 베일에 쌓인 주인공이 있다기에 수소문에 나섰는데, 언니 안녕하세요. 네. 가면 못 들어가요. 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좀 촬영 왔는데 궁금해서. 못 들어가요. 거기서 항시 뭐 유시행범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작업을 했었대요. 그 안에서 보니까 농사를 짓는 거 같는데 상당히 동네에서 부자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동네 상당한 부자가 위생복을? 부자농부를 찾아 수소문하는 사이 밤은 깊어지고 부자농부는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는 건지. 그러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굳게 닫힌 젊은 발견. 방역 출입 금지? 접근 금지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젊은의 세상 단단히 잠긴 자물쇠에 이어 심지어 CCTV까지.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이곳. 하지만 이 높은 철문 너머로 불이 켜진 것을 보아하니 사람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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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고 결국 제작진은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어둠이 사라진 다음 날 이른 아침, 다시 그 장소를 찾아간 제작진. 사람 계신데?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였던 어젯밤과 달리 철창 너머가 훤히 보이는 상황. 그런데 저곳에 진짜로 위생복을 입은 사람이 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MBS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방송국이요? 예. 네. 지금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좀 들어가고 싶은데.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요. 제작진은 이곳을 방문할 경우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전부 듣고 나서야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 알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드디어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는 순간, 주민들 말대로 이곳이 부자농부의 일터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농사를 짓기에 이리도 삼엄할까? 와, 어디 가세요? 이쪽 어쩌죠? 안 돼. 들어가도 안 된다니까. 출입했다는 기쁨에 잠시 방심한 제작진. 에휴, 방심은 금물. 이곳을 방문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첫 번째, 바로 소독이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서울에 이 나쁜 분들이 너무 많아. 빨리 오세요. 옷도 갈아입고 장화도 신어야 되고.
방역복과 장화는 기본, 손소독과 방명록까지 꼼꼼하게 작성해야 촬영이 가능했는데 꼼꼼하게 마무리 소독을 받는 제작진, 이게 다 위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한다고.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면 500원 내놔야 돼. 500원. 또 500원이래. 보여드리죠. 야, 드디어 철통보안을 뚫고 만난 베일에 쌓여 있었던 주인공은 바로 오리. 아, 그래서 철저한 소독을 했던 것도 여기가 오리 농장이라 그랬구나. 형 오리였네요, 아내가. 오리예요. 제가 오리 아빠입니다. 오리 아빠. 오늘의 부자농부 오리 아빠 전철이 대표. 13,000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오리 농장에는 오리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한데 이게 다 몇 마리일까? 한 10,000마리 있어요. 10,000마리. 한 마리당 얼마 한 정도예요? 2만 원씩 하죠. 2만 원씩. 오리 한 마리에 2만 원. 그럼 10,000마리면은 2억? 약 2억에 달하는 오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이곳. 워낙 오리는 군집 성질이 강한 데다가 어려서부터 같이 지내서 싸우지 않는단다. 오리로 그럼 수입을 얼마나 내고 계신 거예요? 한 3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매출이 약 30억? 그런데 갈색오리 옆에 웬 흰오리? 두 종류의 오리를 키우는 부자농부. 이쪽에 하얀 오리는 애국에서 품종을 수입한 거. 이쪽은 지금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 청둥오리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이 청둥오리는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청둥오리?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질 좋은 오리로 소비자를 사로잡아라. 흔히 우리가 냇가나 강가에서 봐온 청둥오리는 야생성이 뛰어나 한 곳에 상주하지 않는 절세로 유명하다. 외형상 거의 차이가 없는 야생오리와 부자농부의 오리. 부자농부는 왜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 오리를 키우는 걸까? 토종오리가 암만 해도 운동량이 많아요. 육질도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굉장히 애들은 빨라요. 건강하고. 한 마리 잡아봐. 한 마리. 잡으면 그냥 내가 줄게. 아 진짜요? 이거 보통 오리가 아니야. 공짜로 오리 한 마리를 얻을 욕심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담당 PD. 욕심 부릴 때부터 알아봤지.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꽥꽥.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거라는 제작진. 우리를 얕잡아 보면 큰 코 다친다고. 한 마리만. 자, 한 마리만. 자, 한 마리만 잡아, 한 마리. 잡아. 잡아. 쫄기는 사나이가. 분하다. 꽥꽥. 군번이 어디 군번이야? 특공대 나왔어요? 특공대 나온 사람이 오리 한 마리를 못 잡아? 너무 빨라요. 특공대 출신 PD를 제대로 망신 준 청둥오리. 야생성이 강해서 그런가? 야생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청둥 오리는 아니고 가축으로 바뀐 토종 오리예요, 토종 오리. 그래서 대한민국 축산과학기술원에서 이걸 토종 오리라고 이름을 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앞장서서 한 5년 정도 이걸 사육한 지가 됐어요. 5년. 이 오리들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가축용으로 품종을 개량한 오리들인 것. 잠시 후 다른 하우스로 향하는 부자농부. 오리 아빠가 오리들을 두고 어디를 가나 했는데 여기 또 다른 데인가 봐요? 아, 우리 새끼들 좀 보여줘. 새끼들. 비밀을 걷고 들어가 보니 넓은 축사 안에 뭔가 쪼매난 것들이 우다다다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세상에 새끼 오리들이다. 거시기 아저씨는 어디서 왔는가? 부자농부가 새끼 오리 축사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온풍기를 트는 일이라고. 온풍기로 축사안을 따뜻하게 관리해주고 있다는데 새끼 오리들은 아직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따뜻한 환경이 중요해 온도 관리에 가장 신경 쓰고 있단다.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가 35도로 보온을 해서 얘들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점점 바깥의 온도하고 동일하게끔 1도씩 계속 다운을 하면서 동등한 온도까지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얘들이 환경에 적응을 할 거 아니에요. 부자농부의 철저한 환경관리 속에서 오늘도 따뜻한 하루를 보내는 새끼 오리들. 아빠다. 아빠? 맙소사, 새끼 오리들이 빠빠빠빠 하는 소리에 부자농부의 주위로 몰려든다. 제가 오면은 얘들이 막 저를 따라다니더라고. 그래서 얘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제가 여러 가지로 내보니까 아빠라는 소리를 제일 좋아해요. 아빠. 아빠 왔다 그럼 제일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아빠 아빠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빠빠빠빠 이렇게만 해도 오더라고. 그러다 이번엔 오리를 모으는 부자농부. 보냈다가 불렀다가를 반복하는 부자농부.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단다. 빠빠빠빠빠빠 이렇게 해주면은 애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운동량을 늘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암만 해도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건강해지고 뭐 외부로부터 어떤 질병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고. 부자농부가 애정과 관심으로 새끼 오리들을 돌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터득한 새끼 오리 운동법이라고. 얘들은 3일 됐어요. 3일. 얘들은 태어난 지 3일 된 애들. 여기서 이제 한 2주 되면은 큰 오리 키우는 막사로 옮기죠. 다른 막사로. 손바닥만 했던 새끼 오리는 불과 30일 만에 50cm 정도로 건강하게 자란다고. 잠시 후 새끼 오리까지 둘러본 부자농부, 뭔가 분주하게 준비하는 것 같은데 뭐 하고 있는 걸까? 말린 풀 같은 것을 뜯더니 커다란 판에 계속 쏟고 있는데. 이게 다 뭐예요? 요즘 몸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약 좀 다려서 먹으려고요. 부자농부는 가족들을 위해 직접 보약을 다린다고.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게 다 몇 가지야? 두충, 여기는 배, 요거는 구기자, 요거는 우엉, 삼백초, 울금, 개똥수 25가지로 제가 이제 보약을 만들고 있어요. 우슬, 감초, 영지버섯, 복분자, 산소유, 천공 등 한약재들이 무려 25가지. 부자농부는 준비한 25가지 약재를 확인하고는 한데 잘 섞어 아낌없이 면포에 담는데, 약재를 담은 면포를 약탕기에 넣어 약을 다릴 준비를 마친다. 한약방이 따로 없네 그냥. 이렇게 6시간을 푹 우려내면 가족들을 위한 보약이 만들어진다는데, 드디어 6시간이 지나고 진하게 불어난 보약의 자태. 진하게 나왔구나. 직접 달인 보약 맛은 어떨까? 쓸면서도 단맛이 좀 나고. 오리 잡느라 고생했는데 한 모금 해야지. 그냥 뻥 뚫린 것 같아. 쓰다. 좋다. 저도 먹지만 우리 가족들도 줘야죠. 가족들이요? 우리 오리들. 우리에게 이걸 준다고? 보약을? 25가지 한약재를 넣고 6시간을 달인 이 보약이 오리들 것이었다니. 부자농부의 성공 비결 2번째, 좋은 오리는 먹는 것부터 다르다. 오늘 또 보약을 먹여자. 부자농부는 직접 달인 보약을 오리들이 마시는 물에 희석해서 주고 있는데, 정성으로 만든 귀한 재료인 만큼 주는 방법도 신경 써서 주고 있다고. 바로 물 1000리터에 보약 2리터. 오리가 사료보다 물을 좋아한다지만 물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 오리들, 다 이유가 있었네. 물맛 한번 줘 담게.
지금 우리가 한약으로 보약을 만들잖아요. 그럼 한약에 한 20가지 이상을 가지고 보약을 만들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은 그 20가지 이상의 그 보약 속에 60가지의 미네랄이 들어있지 않냐. 그러면 결국 이 보약을 먹은 오리를 먹음으로 해서 우리 오리 한 마리만 먹어도 우리 사람이 보약 한 재를 먹은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오리를 만들어 보고 싶은 제 욕심에서 이걸 먹이게 됐죠. 게다가 새끼 오리에게는 장이 튼튼하라고 직접 담근 매실 발효액을 희석해서 준다는 부자농부. 이렇게 먹이면 부자농부의 돈이 남아나질 않을 것 같은데. 한 달에 비용이 여기 한 1,000만 원 정도? 부자농부는 오리들이 마시는 물뿐 아니라 오리들의 사료도 무항생제 사료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부자농부는 어쩌다 오리를 키우게 됐을까? 제가 원래 그 삼계닭이라는 걸 키웠어요. 삼계닭을 키우다가 친구가 이제 그 영국에서 종오리를 수입을 했어요. 철이 자네가 와서 좀 키워주라, 10일만. 그래서 제가 이제 키워주기로 하고, 닭을 키울 때는 하루 저녁에 뭐 300마리, 400마리가 기본으로 이렇게 죽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이 오리를 키워주다 보니까 너무 안 죽으니까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있네. 그러면서 제가 오리를 길러야 되겠다. 잠시 맡았던 오리의 매력에 빠져 오리를 기르기 시작한 부자농부. 오리의 효능을 알아갈수록 사람들에게 필요한 음식임을 느꼈다고. 남들하고 뭔가 차별화된 그런 상품이 아니면 살아남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뭔가 다른 특별한 오리를 키워야 된다, 이런 판단에서 십전대보탕 15가지가 아니고 그 다른 걸 보니까 22가지 짜리가 있더라고요. 22가지 한약재에다가 울금하고 개똥쑥하고 300초까지 이렇게 해서 25가지를 달여서 오리한테 먹이게 된 거죠. 부자농부는 사람들도 없어서 못 먹는 귀하디 귀한 보약을 오리에게 먹이면서 오리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보이고 있다. 그날 오후 축산을 가득 채웠던 오리들의 꽥꽥 소리는 어디 가고 웬 기계음이 울려 퍼지는데, 오리들이 먹고 자고 노는 이곳에 누런 가루들을 뿌려대는 부자농부. 대체 뭐라는 걸까? 아, 오리들한테 왕개를 뿌려주는 거예요. 편안하고 이불 깔아주려고, 이불. 이불 깐다고? 당황한 제작진과는 달리 익숙한 듯 자리를 옮겨주는 오리들. 오리들이 비켜준 곳 구석구석까지 왕개를 뿌리니 새 이불이 깔린 곳에 알아서 자리 잡는 오리들. 왕개를 깔아주면 일단 배설물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도 좀 흡수를 해주고, 왕개를 거칠거칠하니까 이게 먹으면서 좀 소화도 좀 촉진해주고. 위생적인 환경과 오리들의 건강까지 생각한 포근한 왕겨 이불. 아무 좋다. 역시 우리에겐 아빠뿐이야. 부자농부는 이렇게 정성으로 키운 오리로 얼마의 매출을 내고 있을까? 오리 농장 쪽에서 한 18억 이 정도 내고 있어요. 18억? 부자농부가 애지중지 키운 오리로 벌어들인 수익만 자그마치 18억. 오리 농장을 쭉 둘러보고 나서야 도착한 이곳. 종일 오리들을 보살펴서인지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 여기는 어디일까? 여기는 제가 2010년도에 지었던 직판장이에요. 직판장. 집하고. 이곳은 부자농부의 집이자 오리를 판매하는 직판장. 부자농부 성격처럼 필요한 것만 딱딱 구비해 정리된 직판장. 수억의 매출을 내고 있는 가게라고 하기엔 아담하고 깔끔하다. 뱃사장 오랜만에. 오리가 또 먹고 싶네요. 오리. 아, 고마워. 잠깐만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부자농부가 오리를 정성스레 키워서인지 그 맛 또한 특별하다는 손님들. 대체 어떤 점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을까? 고맙습니다. 여기 오리는 다른 데 오리보다 성분이 좀 많이 틀리죠. 저희가 유기농에 그 오메가3 그리고 사장님이 항상 추구하시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질 자체도 다른 데 오리하고 많이 틀려서 부드럽고 굉장히 좋습니다.
손님들은 부자농부의 정성과 그 노력을 알기에 손님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 한 번 사가면 단골이 될 정도라고. 판매장 위에 지은 부자농부의 스위트홈. 억대 부농의 집이라기에 아담해 보일지 몰라도 부자농부에게 둘도 없는 스위트홈. 뭔가 고생했네 오늘 또. 누구세요? 아, 제 안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내가 오자 더욱 분주해진 부자농부. 냄비 속에 직접 키운 오리 고기와 약재 담은 주머니를 넣는 걸 보니 몸에 좋고 맛도 좋고 담백한 그거 같은데. 오늘 몸보신 좀 하려고 또 그 약 먹인 오리에다가 백숙을 자 요리를 하려고. 백숙. 역시 몸보신엔 백숙이 최고지. 이제 오리가 푹 익기만을 기다리면 세상에 동네 사람들 약재가 진하게 우러난 것 좀 보소. 맙수사 고기의 윤기까지 잘잘 흐르네. 오리 백숙만을 준비한 줄 알았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대파 고추까지 숭숭 썰어놓고 만든 고추장 주물럭도 준비한 부자농부. 담백한 한방 오리 백숙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매콤한 오리 주물럭까지. 이게 다 부자농부가 아내와 함께 먹으려고 준비한 푸짐한 한상이라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아내의 맛 평가가 궁금한데. 드디어 닭다리 아니 오리 다리를 맛보는 아내. 맛있던가? 응? 설마 맛이 없는가? 평상시에도 오리고기 먹어요.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 뭐지? 문제는 푸짐한 한상 차림이 아니라 부부에게 있는 모양인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딱 하나, 가정적이겠구나. 결혼해서 보니까 전혀 가정적이지 않더라고요. 그거 하나 봤는데. 아내의 말에 미안한 마음이 몰려오는 부자농부. 24시간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온통 머릿속에 일밖에 없으니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고민영에게 풀어보지만 그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실 10년 전 남편 하나 믿고 구례까지 내려온 아내 정명숙 씨. 늦둥이까지 나오며 화목한 가정을 꿈꿨지만 남편은 점점 바빠졌다고. 맨날 일에 미쳐가지고 응?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면서 맨날 바깥으로 도니까 가정이 소홀할 수밖에 없고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또 바로 이렇게 해소를 또 못 해주고 있고 저 일만 한다고 그래서 많이 서운할 거예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가장 큰 조력자는 우리 아내가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섭섭한 아내다. 이것도 뭐 맛있다. 아, 해봐. 남편이 건네는 화해의 쌈 애교에 마지못한 척 먹는 아내. 맛이 어때요? 좋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던가? 오늘도 바쁜 남편의 스리슬쩍한 용서를 받아들이는 아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부자농부. 어디를 가나 했더니 오리 농장이 아닌 농장 근처의 한 비닐하우스. 이곳엔 어쩐 일로 왔을까?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뭐 하고 계셔? 잘 지내셨어? 네. 뭐 하고 계세요? 풀 보고 있어 지금. 풀 뽑아. 아이고 이거 무농약이 이렇게 힘들어요. 부자농부가 이곳에 들린 특별한 이유가 있단다. 오리 선물 세트에 구례 이게 그 특산물이거든요. 쑥부쟁이가. 오리 이렇게 선물 세트에다가 이게 구례 특산물이라 홍보도 좀 할 겸 같이 넣어서 판매를 하는데 가끔 여기 와서 구매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한번 뵈러 왔어요. 부자농부와 평소 막내가 잦다는 최규태 씨.
그는 부자농부를 어떻게 생각할까? 농촌에서 농사지어 가지고 뭘 크게 이렇게 부를 축적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10년을 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그 고비가 많이 있었을 텐데도 오리라는 한 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부럽죠. 저희들은. 부자농부는 지역 농산물도 함께 알리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지인의 비닐하우스를 뒤로 하고 공장 부지에 들어선 부자농부. 대표님, 또 여기는 어딘데 이렇게 또 오셨어요? 여기는 저희 제품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곳은 부자농부가 직접 운영하는 오리 전문 가공식품 공장. 농장에서 오리를 기를 뿐 아니라 이곳에서도 오리고기를 가공해 고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다는데, 농장과 마찬가지로 어디서나 위생관리는 철저히 하는 부자농부. 오, 김 나오는 것 좀 봐. 맛있어 보이는데. 부자농부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데, 일렬종된 나란히 나오는 이 오리고기 가공식품의 정체는 뭘까? 이거는 오리 훈제입니다. 오리 훈제를 다른 공장에다 OEM으로 맡겨서 했는데, 저는 방부제를 안 써야 되고 또 발색제를 안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체 공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계기를 해서 제가 공장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안전한 먹을거리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라. 부자농부는 건강하게 생산한 오리만큼 안전한 먹을거리로 만들기 위해 고기에 방부제, 발색제 등 쓰지 않기로 한 것. 결국 그 고집으로 직접 공장까지 운영하게 된 거라고. 그 결과 떡갈비, 훈제, 소시지 등 다양한 오리 가공식품을 개발해냈다. 건강한 오리를 생산하는 것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완성하기까지 부자농부의 오리에 대한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데, 성공을 향해 가는 모든 분들이 그러하듯이 좀 미치지요. 미칩니다. 하나를 들이파면 끝까지 끝을 보죠. 어떤 업무에 미치는 과정이 있는 사람만이 성공을 합니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한 부자농부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당연히 따라온 성공. 성공한 부자농부의 공장 매출은 얼마일까? 이 공장에서 지금 매출은 15억 합니다. 15억. 1년에 15억. 연매출 15억! 보약을 먹인 건강한 오리로 방부제, 발색제 없는 오리고기 가공식품을 만들어 창출해낸 부가가치가 15억! 전철이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질 좋은 오리로 소비자를 사로잡는 것이 기본. 사람이 먹어도 될 만큼 좋은 것을 먹여 차별화를 시키고 안전한 먹을거리로 만들어 소비자의 신뢰를 얻으면 성공은 따라온다는 것. 오리로 연매출 33억을 달성한 전철이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포기하는 순간에 실패가 되잖아요. 근데 포기를 하지 않으면 쭉 성공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7.8기 정신으로 한다면 무연들 못 하겠습니까? 건강한 오리를 생산하기 위한 그의 끝없는 열정과 도전.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믿음, 그리고 그의 지치지 않는 도전을 응원한다.